그럼 로봇 움직임은 사실은 크게 봐서는 그거예요. 휴머노이드 쪽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조방원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지주회사, 금융주 그리고 조방원. 그러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지주회사가 왜 좋냐? 일단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급등했다가 누릴목 받고 있으니까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자, 세무사님께서 지금 9월부터 좋게 보시는 섹터로 로봇과 지주, 제약바이오를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좀 세무사님과 저는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그냥 5년 됐으니까, 세무사님 입에서 지주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원래 이런 쪽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성장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지주를 꼽았고, 일단 예시 종목으로 또 지주는 어떤 것들인지 또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다양하게 또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변명 같지만 저는 원래 이제 성장주가 좋다는 그렇죠. 투자자예요. 그럼 이제 성장주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인데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주회사는 여태까지 성장주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닐 확률은 높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박자로 보는데요. 지주회사는 조방원만큼은 못하지만 조방원의 바로 아래 단계로 많이 오른 애들이 지주회사 금융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방원이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네. 지주회사, 금융주, 그리고 조방원. 그러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지주회사가 왜 좋냐? 일단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급등했다가 누릴목 받고 있으니까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재무대표적으로 사실 지주회사는 대부분이 저 PBR 접어주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저 PBR 접어주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성장이 없으니까 저 PBR 접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지주회사는 오랫동안 저 PBR 접어. 오랫동안 차트가 그냥 눌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안 1차, 2차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법 개정안이 끝났다면 제가 지주회사를 언급드리지 않을 텐데요. 네. 상법 개정안 3차가 남아있는 거고 3차의 가장 중요한 토픽은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네. 그럼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자사주가 많은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은 물론 종목별로는 뭐 중소형주도 있고 뭐 어떤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도 있지만 이제 자사주 소각에서 뭐 지주사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주가 지주사다 금융주다 했던 이유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일 유리한 게 지주사 금융사였는데 그게 이제 3차에서 자사주 소각 쪽이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산이라는 회사 자사주가 17%가 있어요. 두산. 또는 한화 자사주가 7%가 있어요. 별로 없네요. 그렇죠. 평균값으로 이제 한 10%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HD현대 자사주가 10% 있어요. 10%. CJ 자사주가 7%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주회사 소각에서 뭐 10% 내외의 자사주가 있는 지주회사가 유리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주회사 중에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지주회사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제가 뭐 10%다 7%다 말했던 4개의 종목이 자사주 비중이 높아서 말했던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종목들 중에 15%, 20%짜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요 지주사 중에 두산, 한화, HD현대, CJ 이렇게 4개만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이 4개가. 자, 그 이유는 방산에서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거기에 하나그룹엔 플러스 하나 더, 하나오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그룹주는 자회사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지주회사의 가치도 올라가도 타당한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HD현대인데요. HD현대에는 HD현대 중공업, 뭐 HD현대 미포조선, 뭐 HD현대 마린솔루션, 뭐 수많은 조선주 플러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력기기 3인방 중에 대장이었던 HD현대 일렉트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들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산이죠. 왜? 투산 에너빌리티 아까 보셨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막 두세 배가 올라갔잖아요. 네. 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CJ야. CJ가 제일 약한데요? CJ 대한통운, 뭐 CJ ENM 약한 정도가 아니라 자회사들이 주가가 안 올라갔습니까? 네. 그럼 CJ는 왜 언급하냐? 네가 좋아하는 거냐? 맞습니다. 왜 좋아하냐가 중요하죠. 왜 좋아하냐? 네. CJ 올리브영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하나오션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두산의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HD 현대 여러 가지 중공업주들하고 HD 현대 일렉은 상장 기업이에요. 올리브영 상장 안 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제가 말했던 CJ를 제외한 두산과 HD 현대, 한화는 상장 기업의 가치가 막 올라간 게 눈에 보이니까 주식 정도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 야 두산 자회사 가치 많이 올라갔잖아. 하나 자회사 가치 많이 올라갔잖아. HD 현대 자회사 가치 많이 올라갔잖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장 기업만 자회사가 아니죠. 비상장 기업을 네.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비상장 기업 중에 압도적으로 시총이 높은 회사가 CJ 올리브영인데요. 네. 시총이 지금 4조 5조 하고 있습니다. 4조 5조. 그런데 CJ 시총이 지금 5조거든요. 네. 그러면 올리브영의 시총이 진짜 4조 5조 되니 맞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총은 어찌 보면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받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여행 많이 다녀가셨죠. 아, 많이 다녀왔죠. 일본 가서 뭐 이렇게 잡화 용품을 사거나 네네. 뭐 술을 사거나 뭐 화장품을 사거나 어떤 잡동 동키호테? 동키호텔 가죠. 어느 도시를 가도. 그렇죠. 그죠? 뭐 오사카를 가도 도쿄를 가도 교토를 가도 맞아요. 후쿠오카를 가도 어딜 가도 우리는 동키호텔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여행 검색하다 보면 자파는 동키호텔 가서 사래. 모든 도시에 지점이 있고 우리나라에 딱 그런 위치가 된 게 지금 올리브영인 거예요. 올리브영은 사실은 강남대로에 보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고, 뭐, 한 집 걸로 하나 올리브영이 강남대로에. 또는 뭐 명동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일단 올리브영의 매출액의 50% 이상이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만 많이 사냐? 사실은 내국인들 중에 한 20, 30대 여성분들은 뭐 2, 3일이 멀다 하고 올리브영 가서 뭐가 새로 나온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영의 시총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비상장 기업의 시총이 올라가고 특히나 대그룹의 비상장 기업이면 결국은 상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의 상법 개정안이나 요즘의 시장 흐름상 지주회사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자회사 상장이 좀 눈치 보인단 말이죠. 자회사 상장 어차피 안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지주회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리브영의 상장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워낙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올리브영의 시가총액이 큰 거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상장이 안 돼. 그러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기업의 방법이 있어요. 합병이거든요. 그냥 자회사가 아닌 합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어요. 기업 분할은 대표적으로 뭐 LG화학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나눈 게 기업 분할이죠. 합병은 뭐예요? 최근에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의 합병 재료로 네. 혹시 주가가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오션도 못 오를 때 걔네 주가가 올라갔죠.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분할이 유리하고 어떨 때는 합병이 유리하고 네. 근데 시장에서 그걸 판단해 주는 건데 네. 지금 올리브영은 뭐 상장이 되든 또는 합병이 되든 또는 상장과 합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 자회사로서 기업 가치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CJ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꼽는 업종은 상법 개정안 3차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인데 자사주 소각의 가장 큰 재료로는 금융주와 지주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지주회사를 골랐고 네. 또는 뭐 지주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금융주를 한번 보시면 되고 지주회사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를 찾아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테마주로 지주회사랑 금융주가 얽히는 거라면 자사주 비중 뭐 10%다 12%다 그 비중보다는 자회사 가치가 높은 애들이 좋은 거고 그러면 상장 기업의 자회사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간 두산,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 HD 현대일렉과 HD 수많은 조선주의 HD 현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은 안 돼 있지만 기업 가치가 지금 뭐 명동과 강남에 뭐 한 건물이 멀다 하고 생기는 올리브영을 갖고 있는 CJ 이 정도가 지주회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부 영상에 세무사님께서 좀 조방원 중에서 조선 빼고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러면 조선도 있고 방산, HD 현대, 두산, 하나, 뭐 조방원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도 원전과 방산보다는 조선이랑 올리브영 있는 CJ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걸까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주회사는 사실 사업해서 오르는 거 안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예를 들어 정말 2년 전으로만 볼게요. 더 예전으로 안 보겠습니다. 2024년 1년 반 전이죠. 정확히 그때가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90만 원이니까 한 8배 정도 올랐죠. 7배, 8배. 그러면은 한화의 지주회사가 과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냐를 보자는 거죠. 그럼 한화 같은 경우는 정확히 2014년 연초에
26,000원에서 86,000원이니까 3배에서 4배 사이. 그죠? 그러니까 반보다 더 아래죠. 또는 저런 거예요. HD 현대 일렉은 역시 2014년 초에 한 8만 원에서 50만 원이니까 68, 48. 6배 이상 올랐죠. 1년 반만이에요, 지금. 1년 반만. 그 이전으로 하면 10배 훨씬 더 올랐는데, 그럼 HD 현대 지주회사를 보면 2024년 연초에 뭐 한 6만 원 좀 넘은 데에서 14만 원이니까 2배 좀 넘게. 그러니까 사업회사 오른 거에 상승률의 반이 좀 안 되는 게 지주회사의 상승이에요. 예를 들어 CJ는 뭐 CJ 올리브영이 아직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CJ는 그러면 1년 반 동안 얼마나 올랐나 보면 CJ는 2014년 연초 대비 뭐 9만 5천 원에서 18만 원이니까 2배가 될랑말랑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방산주의 하나 에로스페이스나 뭐 조선주나 아니면 전력기기나 이런 애들이 막 5배, 10배 오를 동안 지주회사들은 2배에서 3배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막 고점에 있는 애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지주는 다른 데들도 많을 텐데 다른 것들도 찾아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 4개를 먼저 중요하게 보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사실 제가 뭐 중형주 뭐 5천억짜리 지주사도 있거든요. 3천억짜리 지주사도 있어요. 3천억, 5천억, 1조짜리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대형주,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리기에 좋은 것들 4개만 찍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주회사 공부해봐야 한 30개예요. 그럼 걔네들 공부할 때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한 1년 반 전보다 지주회사가 평균 지금 2배 올랐잖아요. CJ도 2배 올랐고. 그러면 한 2배, 4배 오른 정도? 너무 안 올랐거나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는 2배에서 3배 사이가 적당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비율, 그리고 또 하나는 자회사 가치. 이 정도로 좀 종목 선정을 해보시면 심플하네요. 자, 두 번째는 로봇이에요. 두 번째 로봇이죠. 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중형주 중에서 한 6천억짜리인데 상한가에 갑니다. 상한가. 근데 얘가 이제 상한가에 갔던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뭐였냐면 사면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개발 소식에 시초가부터 갭상승 20% 정도 하고 그냥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그럼 사면만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클로봇도 6천억짜리인데 오늘 17%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1세대로 로봇의 급등을 이끌어냈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5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떤 사례 종목으로 꽂히냐면 얘가 기술성장 기업부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재무제표 배당 안 하는 회사가 회사야? 이익 안 나는 회사가 회사야? 그런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천억대에서 5조까지 20배가 올랐거든요. 한 5년 동안. 그 20배의 상승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적자 지속이에요. 적자 지속. 작년에도 영업 적자가 50억이 났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만 30억까지 나고 있고요. 심지어 2년 전에는 400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얘는 적자만 나는 회사인데 왜 시총이 5조까지 갔냐? 기술 성장 기업부라는 건 기술로 상장이 된 거고요. 어떤 기술이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1세대예요. 휴머노이드는 사람같이 걷고 사람같이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1세대인데 그 휴머노이드 기술을 어디서 필요로 했냐면 삼성전자에서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로봇은 기술이 먼저다. 실적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상한가로 치고 클로버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움직이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첫 번째가 이 로봇의 성장성,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M&A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미래 가능성 또 뭐 휴머노이드의 미래 가능성 요즘 말하는 피지컬 A 같은 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이런 재료로 이렇게 움직였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로봇의 상승에 노랑봉투법이 한몫을 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랑봉투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노랑봉투법은 뭐 제가 그냥 저는 원래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원래는 몰랐고 노랑봉투법 때문에 로봇이 올랐다고 하니까 도대체 뭔 법인데?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해봤더니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뭐 한 10년이 좀 넘은 시기에 10년이 훨씬 좀 더 된 시기에 쌍용 자동차가 파업을 합니다. 총파업을. 근데 쌍용 자동차에 파업했던 그 해고 노동자들에게 요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해고 노동자들이 뭐 몇천만 원씩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시민단체랑 그런 법조단체에서 성금을 모아서 이걸로
변호비도 하고 뭐 하세요 하고 했는데 거기에 노랑 봉투에 담아서 돈을 줬대요. 그래서 요번에 그 발의되고 통과된 법은 그 노랑 봉투법은 뭐냐, 그때의 그런 상황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파업을 했을 때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해,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로 노동자의 권익을 높여주는 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노동법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공부한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랬을 때 왜 시장에서는 노랑봉투법의 수혜주로 로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결국은 사측에서는 어쨌든 저쨌든 노동자가 혹시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지, 또는 뭐 어떤 뭐 이런 불편한 상황이 나왔을 때 과거랑 또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거나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사 분규라는 말은 노측과 사측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분규가 있는 거니까 사측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추정을 한 거냐면, 여러분 뭐 산업용 로봇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요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간 거죠. 그쪽으로 돈이 몰린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에 우리한테 큰 수혜를 주는 피지컬 AI인 로봇, 그리고 가까운 법규에서 노랑봉투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용 로봇이 더 수혜가 받는 요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오면서 최근에 로봇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럼 로봇 움직임은 사실은 크게 봐선 그거예요. 휴머노이드 쪽,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을 보시면 되고요. 휴머노이드 쪽은 사실은 워낙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5조짜리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다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었죠.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얘도 이제 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7%를 갖고 있다가 지금 30% 갖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보티즈는 지금 LG전자가 7%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종목이고, 그래서 로보티즈가 1조까지 올라온 거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를 인수해서 3천억짜리가 5조가 됐는데, LG전자는 로보티즈를 아직 인수한 게 아니에요. 7% 정도 갖고 있고, 실제 인수한 회사는 따로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냐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로보스타라는 종목은 로보티즈만큼 못 올랐어요. 근데 얘는 30% 지분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 갖고 있을 때도 올랐고, 유상증자 받아 올랐고, 30%까지 갖고 가면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로보티즈는 7% 상태에서 많이 올랐고, 로보스타는 30% 지분 인수했는데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되고, 또는 로봇에서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능성이에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회사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어쨌든 비상장이더라도 관련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관련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SK 쪽에도 관련 로봇주가 있어요. UL 로보틱스라고. UL 로보틱스도 그래서인지 주가가 한번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UL 로보틱스도 한 1조까지 갔다가 지금 8천억까지 와 있는데, 여기 상승했던 게 로보티즈 상승, UL 로보틱스 상승, 이런 종목들이 이제 SK와의 관련, LG와의 관련. 그 롤모델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계. 그래서 요 삼성전자 레인보틱스의 관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천억에서 5조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그룹하고 연관된 로봇주들,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주들, 또는 최근에 노랑봉투법에 상관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주들까지 확산이 된다면 뭐 로봇 전반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예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실적이 없는 신약개발 관련. 그 다음은 실적이 있는. 그럼 이제 크게 실적이 있는 애들 중에는 뭐가 있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기기 쪽이었죠. 의료기기, 피부과 의료기기, 뭐 성형외과 의료기기.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있는 애들은 막 영업이익률이 30%, 40% 되니까. 그런 애들이 더 잘 가냐? 신약개발이 더 잘 가느냐 해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실적이 있는 애들이 엄청 잘 갔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마리서치가 있어요. 파마리서치는 이게 6조, 7조까지 와 있어요. 정말 리주란, 콘주란, 연어의 생식sek포를 제가 딸딸 외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이런 애들은 기본 30% 이상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얘도 영업이익률이 33%, 36%, 39%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원 팔면 40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의 원조, 뭐 피부과 의료기기 원조가 사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클래시스는 파마리서치, 리주란 이렇다면 클래시스는 요 리프팅 기기인 슈링크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3조 6천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얘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막 50%씩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총 탑10 중에 재밌는 게 파마리서치 있죠? 그리고 휴젤 있죠? 뭘 탑10은 아니다. 탑 한 15위까지 해서 파마리서치 있죠?
휴젤 있죠. 그리고 클래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의료기기, 특히 피부과, 휴젤은 보톡스하고 필러잖아요. 그래서 보톡스, 필러의 휴젤, 슈링크, 리프팅 기계인 슈링크의 클래시스, 그리고 스킨 부스터인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탑 14위에 다 3개가 들어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2의 파마 리서치, 왜냐하면 사실은 클래시스가 몇 조 할 때 파마 리서치는 한 3천억, 5천억이었거든요. 그럼 제2의 클래시스를 찾던 사람이 파마 리서치를 샀다면 텐베거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마 리서치가 6조니까 3천억짜리, 5천억짜리 제2의 파마 리서치를 찾는다면 텐베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 파마 리서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네요. 펩트론 있어요. 펩트론. 그럼 펩트론이 지금 6조란 말이에요. 펩트론도 올라갈 때부터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얘기했었던 거죠. 펩트론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펩트론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뭐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딱 하고 이 중에 어떤 애들이 차트가 좋은데 이 중에 어떤 애들도 학회에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유가 있는 뭐 의료기기 또는 비만 치료제는 요 정도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가능 종목 중에 신약 개발 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에 올랐던 애가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면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하나도 없어도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돼서 5조까지 올라와 있는 ABL 바이오, 또는 뭐 리가켄 바이오도 5조죠. 얘도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또는 이렇게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어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을 팔지 않지만 승인이, FDA 승인이나 이런 식약처 승인 같은 승인이 없는 나라, 특히 중동 지역에서 뭐 탈모 치료제 또는 비만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팔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애들, 또 역사적 신고가 근처인 애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미 많이 오른 애들, 또는 이제 막 오르려고 하는 케어젠 같은 애들, 또는 뭐 펩트론 말고 뭐 D&D 파마텍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나는 신약개발 쪽으로 좀 한번 파볼까? 아니면 나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파볼까? 아니면 나는 의료기기 또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파볼까? 이렇게 한번 그룹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언급해 주신 섹터가 유망으로 이제 로봇, 뭐 제약바이오, 지주 얘기해 주셨는데, 현금 한 5천만 있는 분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뭐 결국은 포트폴리오라는 건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오늘 3가지 업종을 말했으니까 5천만 원이라면 뭐 한 1,700만 원씩 세 업종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럼 그 세 업종 중에 어느 종목을 살지는 사실은 종목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주회사를 사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던 HD현대, 한화, 두산, CJ 중에 우리 이런 거잖아요.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하는,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 먹을 거잖아요. 물론 짬짜면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 밸런스 게임이라 그러죠. CJ가 좋아, 하나가 좋아. 그러면 비교해보면 돼요. 차트, 재무제표, 자사주 비율, 자사주 가치, 자회사 가치. 그래서 뭐 나는 CJ가 더 좋은데? 뭐 HD현대가 좋아, 두산이 좋아. 난 HD현대가 좋은데? HD현대랑 CJ는 어느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결승전 해갖고 이게 제일 좋구나. 그러면 그 비교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하나 선택하시고, 또는 뭐 의료기기 쪽에서 나는 비만치료제 쪽에 D&D 파마텍이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의료기기 쪽 영업이익률 40% 넘는 케어젠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케어젠하고 D&D 파마텍 승자승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뭐 이런 식으로. 로봇 중에서는 로봇 중에 나는 뭐 LG전자랑 관련된 로보티지가 많이 올랐으니까 로보티지, 또는 이미 30% 인수한 로봇스타. 로봇스타하고 로보티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은데? 이런 결정을 하면서 한 업종에 한 종목씩 3분의 1 사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죠. 제 기준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업종 자체가 제가 말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그 업종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조선주 좋습니다. 조선주. 난 지주회사보다 금융주 금융주 좋아요. 또는 뭐 나는 제약바이오보다 2차전자 2차전자 하세요. 그러면은 금융주 뭐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를 했다면 그중에 또 탑픽 종목을 막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서로 다른 업종에 한 종목씩 세 종목을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 비교 방법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계속 비교하자. 알겠습니다. 이세무사님이 실제 좋게 보시는 종목은 이세무사님의 시전투자 마스터 클래스 저희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거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무사님과는 또 10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무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한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가 저희가 지난달에 오픈했잖아요. 놀랍게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000명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하고. 동시에 3,000을 돌파. 3,000.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강좌를 오픈한 이유도 사실은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는 주식 투자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단 말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세무사님은 코스피가 어쨌든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강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어쨌든 매매 기법과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으로 제가 세무사님과 함께 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가장 올라운드 플레이어. 투자 경력도 30년이 정도 되시고 샘표식품의 최고 지분은 그 당시에 10%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 했던 걸 기억하고 실전 주제 상도 받으시고 투자 관련 자격증, 투자 관련된 도서 출간, 투자 유튜브 채널 운영,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나의 분야를 잘하게 되는 분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 제가 믿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 자, 이 과정 어떤 것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즉 그물을 들이는 거지 고기를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그물은 장중에 장마감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분석의 핵심 시향 인사이트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김작가 TV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에서는 좀 언급하기 힘든 저희 채널에서 사실 주도 유망 섹터까지는 얘기하지만 유망 종목까지는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것도 매달 한 번씩 이제 16가지 종목 정도가 오픈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약 자료집도 제공되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나요? 매일 드리는 정보들은 공부하자는 그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16종목은 이제 고기죠. 이 고기 맛 좀 한번 봐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러 종목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해 드리지만 3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은 직접 얼굴 맞대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그럼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사실은 저는 그 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저거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만 원짜리 프로그램, 저건 3만 원짜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의 스스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 10에서 2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3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무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 6년 정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으셨으면 해서 금액도 이제 하루 1,000원, 1,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명이 이세무사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니까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클릭하시면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안에서도 좀 더 큰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세무사님과 함께 매달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